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온 책은 예전에도 제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씩 스친 적이 있는 그런 책인데, 바로 짜라잔, 매일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코리 스탬퍼고요. 그리고 옮긴 이는 박다솜 번역가께서 옮기셨습니다. 이 책 너무 재밌었는데, 조금 오게티가 있습니다. 오게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상 나중에. 근데 그 티가 조금 커요. 저한텐 되게 크다라고 느껴졌어요. 조금 그것 때문에 사실 책을 덮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이 책의 질감이며 뭐며 뭐 이런 게 다 너무 좋아서 그냥 조금만 더 읽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뜻은 없었지만 완독까지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 굉장히 제목하며 뭐 디자인하며 굉장히 요즘 책 같죠. 요즘 좀 나는 이렇습니다만, 또는 뭐 나는 이럴 겁니다,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줄 알고 샀어요. 그리고 단어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언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샀는데, 굉장히 언어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책이었어요. 일단 이 사람 저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 메리엄 웹스터 사전 아시죠? 영어 사전 메리엄 웹스터, 그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언어를 좋아했던 이제 사람이에요. 언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이제 구직 인터뷰를 갔는데, 구직 인터뷰에서 보통 뭐 왜 이런 일을 지원을 하셨어요? 뭐 어떤 일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영어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정말 영어를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심이 잘 전달이 됐는지 이제 이 사람은 메리엄 웹스터에 들어가서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전화가 없대요. 전화가 왜 없냐면, 정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요렇게 생긴 뭐 사자가 보여요. 사자의 정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식의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 머리 끝에 가물가물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띠리링 전화가 오면 여기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일로 내려와서 손끝을 타고 손끝으로 전해질 그 기회가 갑자기 싹 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여기서는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핑크 그 쪽지를 밖에 놔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거기에도 뭐 대단한 말이 적혀 있지도 않대요. 그냥 뭐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하지 않고, 또는 뭐 사내 메신저로 하지 않고, 그게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하지 않고,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잠깐 나올 기회가 있겠죠. 뭐 화장실을 가야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나오고 자기의 그 어떤 뭐 락커인지 그 책장인지, 아무튼 거기에 보면 핑크 슬립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그럼 거기에 보면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정말 편집증에 걸릴 듯한 그런 상황에 늘 매일매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도 굉장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가 없는 그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제목들이 있어요. 언어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관하여, 문법에 관하여, 또 문법에 관하여, 틀린 단어에 관하여, 뼈대를 수집한 일에 관하여, 블라블라블라 등등이 있는데, 저는 어원에 관하여, 저 뒤쪽에 있는 어원에 관하여가 일단 저한테는 가장
흥미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쉬웠어요, 읽기가. 앞에는 조금 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 책에 뭐 틀린 단어, 문법에 관하여 그 부분 읽을 때는 정말 책 덮고 싶었어요. 진짜. 전 정말 그냥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앞쪽에서 어원이 아니다. 앞쪽에 뭐 문법에 관하여, 그리고 틀린 단어에 관하여에 있어서는 너무 난 그냥 뒷동산 올라가려고 나왔는데 뭔가 에베레스트 만난 느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이 책에 대한 저항감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했고, 내용도 좀 더 쉽기도 했어서, 그 중에 저는 어원에 관하여가 가장 재밌게 읽혔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어원은 다들 아시죠? 뭐 어떤 왕이 도박에 너무 미쳐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도박을 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하인? 아무튼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뭐 밥 이렇게 상 차리지 말고 빵에 고기를 넣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샌드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왜 구렛나루를 사이드번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고, 우리는 그게 사실상, 저는 그랬는데 그게 뭐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을 보니까 어원은 사실상 다 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이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너무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거라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일 것 같고, 뻥이다라기보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백작의 이름이 이제 존 몬테규, 제4세대 샌드위치 백작이자 노름꾼이었던 존 몬테규의 자기회서, 이제 입방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그걸 보면 세부사항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점 정도만 적혀 있었던 거고, 몬테규 경이 소고기를 빵에 끼워달라고 외치는 상징적인 순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말 맞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 사실 사전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지 않나요? 사전을 누가 편찬을 하는지, 또는 사전을 하나를 편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찾으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서양 사람이 아닌가? 아직도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나? 라고 한 번씩 굳이 쓸데없이 남 걱정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조금이나마 사전 편찬자들이 얼마나 천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성향 자체가 타고난 사람들이어야 사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걸 편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손가락 정도는 담궈서 경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엿보게 된 그런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많은 일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일을 하는 이 분이 어떤 사전 편찬 업계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술자를 기울이며 말을 하기를, 보면 테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손보는데 정말 한 달이나 걸렸네요 하면서 하하 호호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걸 어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필을 하니까 그 아주 베테랑의 노련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하 웃으면서, 저는 run을 수정했죠. 저는 9달이 걸렸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참 별것 아닌, 우리가 참 쉽게 쓰는, 여기서는 작은 단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일단 정의를 써야 돼요. 그쵸? 정의를 쓰는데, 근데 그 정의를 설정할 때, 단어를 쓸 때도, 예를 들면 뭐 베개라고 할게요. 베개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는 것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사람만 잘 수 있나? 그럼 동물은 잘 수 없어?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제가 드는 예입니다. 저희 아주 남루하고 그 논리 없는 예인데,
그래서 뭐 생물이 기대거나 잠잘 때 쓰는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중립적으로 일단 풀고, 근데 거기서도 좀 더 잘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예문을 쓰는 건데, 예문을 또 자기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어내는 경우도 있대요, 베테랑들은. 근데 이제 어떤 인용문에서 발췌를 해와서 그것을 쓰는 건데, 그 인용문 발췌를 하는 것도 굉장한 규칙이 있고 많이 피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용문은 어디서 구하냐? 그 단어가 들어간 모든 인용문을 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하나 정말 워드 바이 워드로 정말 다 읽어보고, 여기서 잠깐 이 책의 원제가 워드 바이 워드예요. 정말 잘 지은 제목 같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가장 적절하고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식의 예문을 정해서 여기다가 적는다고 해요. 근데 이 책 정말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책 다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번역이 즐겁게 또는 유익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독서의 경험을 꽤 많이 방해했어요. 이걸 혹시 보신다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이 번역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용법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 너는 혼자가 아니야. 46페이지. 그전에도 조금씩 이거 너무 영어가 너무 드러나고, 그 영어가 드러나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원래 영어 표현이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드러나면서 한국어가 완전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영어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용법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보려는 거였는데 쓰면 쓸수록 모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메리엄 웹스터의 어쩌고에게 뭐 편집부 대대로 내려온 희귀한 유물이 하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가 여기서 정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어 표현에 you're not alone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시죠? 근데 you're not alone, 이거 뭐 you are not alone, 그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의 그 you are not alone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you are not alone은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쓰면 쓸수록 모르겠다. 우리도 그래. 또 뭐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뭐 그 말인 거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적인 의미를 절대 몰랐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번역하시는 분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나마 짚어볼 수 있는 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조금 A, B 언어 중에 본인에게는 영어가 A고 혹시 B 언어가 한국어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읽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깨지는 부분, 그러니까 한국어를 안 쓰는 부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196페이지 제가 폰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196페이지 보면 뭐 이러저러하다 이야기가 되고, 태양 아래에 욕을 먹지 않을 이름은 없다. 영어 표현에 under the sun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욕 먹지 않을 태양 아래 욕을 먹지 않을 이름은 없다. 영어에서는 under the sun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쓰지 않나요, 거의? 우리는 뭐 하늘 아래를 많이 쓰죠. 뭐 립스틱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말 있죠. 같은 하늘 아래, 또는 하늘 아래 똑같은 색깔의 립스틱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쓰지, 우리는 태양 아래 이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나마 조금 표시를 해 놓은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너무 그런 게 정말 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번역의 질이 다 굉장히 좋고 해서 책을 읽을 때 뭐 이것 때문에 막 책을 못 읽겠어, 뭐 방해가 돼,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까,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할 때가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좀 옥의 T라면 T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완독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도 완독을 했다는 건 꽤 읽을만한 가치가 있고 꽤 읽기 좋았던 그리고 유익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원어민 읽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국인 사전 편찬자가 써주면 우리한테 정말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아직은 못 찾아서 이거로라도 보면 사전이 이런 식으로 편찬되는구나. 그리고 영어가 우리가 요렇게 배웠는데 그들도 이걸로 되게 헷갈려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도 꽤 많았거든요. 아마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어려운 부분들과 그리고 번역투에 조금 거친 듯한 번역만 조금 살짝 눈을 감고 보면 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책이라서 오늘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독서 하시고 다들 다음에 또 봐요.